제 생각엔 그 낙원 계산기 그게 중요합니다. 네. 퀀트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내 투자의 목표가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기습하면은 나는 이제 얼마의 자산을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한 99%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코인도 책을 내셨잖아요. 네, 코인도 책을 냈습니다. 네, 이제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 네. 네. 그것도 사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동적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코인도 이제 빼놓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 코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게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책에 나오는 메인 전략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앱을 만드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이비트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헤이비트가 일단 초창기에는 그 전략으로 돈을 굴리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더 발달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그 전략이 돈을 굉장히 잘 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요 전략의 지금 전략의 수익이 제 전략의 수익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 돈을 상당 부분 넣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동적 자산 배분에 코인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동적 자산 배분은 ETF만 하고 있고 코인은 따로 빼서 이제 이쪽에 넣고 있습니다. 예, 그 돈은 그냥 걔네들한테 맡겨가지고 걔네들이 알아서 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금 대신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예. 굳이 그 자산 배분할 때 금에 해야 하나? 코인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유한한 게 맞기는 맞는데 사실 그런 코인,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코인을 찍어내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얼핏 봤을 때는 코인이 10,00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근데 미래에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받아줄지 아니면 그 중에서 딴 코인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대체할지 이런 건 사실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뭐 비트코인의 기술력이 뭐 엄청 완벽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트레이딩 자산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트레이딩을 하는 그 회사에 돈을 맡긴 겁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맡긴 건 아니에요, 제가. 네. 그렇군요. 네. 단계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전 돈만 벌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있나요? 그렇죠. 네. 좀 궁금한 게 그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10% 빠지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전략을 구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리밸런싱 하기 전마다 이렇게 전략이 바뀌나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수립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한두 달 정도 고민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새 밸런싱 기간이 오기 전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10월 말부터 구체적으로 뭘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코인에 간 돈은 가 있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제가 현금으로 빼버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동적 자산 배분, 또 나머지 절반은 이제 울트라 전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퀀트 전략에 들어간 돈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인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네. 예. 현재는 그렇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퀀트에 돈 다 넣어야지 이런 생각이 그러나 한 6, 7년부터 이 사람들이 이 훌륭한 전략을 만들기 전인 한 2018, 9년까지는 거의 퀀트만 했다고 보면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때까지는 작가님도 계속 퀀트만 쭉 하셨다가. 네. 근데 얘네들이 워낙 잘하니까 이제 오케이 하면서 이제 저는 뭐 그런데 얽매이지 않거든요. 나는 퀀트 투자를 썼기 때문에 나는 100년 동안 퀀트 투자만 할 거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주식 퀀트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내고 있으면 그렇죠. 저보다 수익이 더 높고 그 리스크도 이제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하면 글로 가야죠 당연히. 수익률을 따라가야죠. 네. 작가님은 진짜 분석력과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예, 지금도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진짜 이렇게 변모하고 좀 발전해 나가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정신도 그렇고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퀀트를 하지 않으셔도 되게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되게 특히 제 생각엔 낙원 계산기 그게 중요합니다. 네. 퀀트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내 투자의 목표가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기습하면은 나는 이제 얼마의 자산을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한 99%일 거야 아마.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금액을 구체적으로 딱 정해봐야. 그렇죠. 네. 내가 나중에 얼마나 쓰고 살 수 있을지가 딱 그쵸.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쵸. 내가 지금 자산이 1억인데 나는 지금 월 100만 원을 이제 저축하고 있어. 그래서 8에서 10%를 벌리고 있어. 이러면은 20년 후에 내가 넉넉히 은퇴를 할 수 있을까? 딱 금액을 보고 이거는 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늘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연구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쪼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네. 그럼 조금 더 안전성을 더 강조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낙원 계산기가 자산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네네. 네. 지금 자산. 네. 그렇군요. 그게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게. 제가 좀 허투루 봤네요. 네. 네. 낙원 계산기로 여러분 은퇴 자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한 2020년부터 들은 얘기인데 과체적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왜 너무 막 이론을 막 우리끼리 막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완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완하고 하다 보면 우리끼리 좋은 그렇죠.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난도 되게 많지 않나요? 일단 이제 퀀트계에서는 내가 만들면 좋은 전략이고 남이 만들면 과체적화라는 농담이 있긴 있거든요. 뼈가 있는 농담이죠. 내로남불. 네, 그렇죠. 내로남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퀀트 전략에 뭔가 좀 논리가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이거든요.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이 미국 주식 수익률이랑 상관성이 되게 높대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개그 논문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럼 우리는 미래에는 그러면은 방글라데시 버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건 당연히 이제 아니겠죠. 이런 둘이 상관성이 있는 건 우연이고, 이제 미래의 방글라데시 버터랑 미국 주식이랑 관계가 사실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논리가 이를 먼저 설립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지표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 왜 저평가 주식, 우량주 주식, 모멘텀 주식이 미래에도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좀 되게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된 지표들을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좋다 이거죠. 늘 강조하는 거는 제가 쓴 12개 지표를 꼭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딴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요거 이렇게만 하면 된다가 또 아니에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딴 지표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난 모르겠어 하면은 그냥 이거 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그런 쪽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강환국 님이 안내하신 퀀트 투자대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의 수기 같은 게 강환국의 동상을 세우겠다. 재밌는 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남편을 낳은 아버지라 여기겠다. 이런 뭔가 맞아요. 찬양하는 그런 민망하더라고요. 수기들이 이제 막 얼굴이 빨개졌어. 민망한데 그것만 수록해 두셨어. 이렇게 수록을 해 두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실 조금 두렵거든요. 퀀트킹에 들어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떨리긴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종목만 뽑아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러닝 스폰지 터드 캠퍼스 오셔야죠. 거기서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종목을 뽑아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뽑는 과정 보여드리고. 그렇죠. 뽑는 과정을 하고 이제 나는 이런 페क्터 넣었다. 그래서 거기서 백테스트 버튼 누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천하제일 백테스트 대회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고 한번 보여주렴.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보내주신 거 가지고 이제 코멘트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백테스트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또 만들어서 하시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이 책에 나오는 전략은 정말 수백만 개 중에 몇 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근데 이 지표는 굳이 넣어야 되나? 딴 거를 바꿀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저도 궁금한 거는 네. 그 지표들을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바꾸기도 하고 네. 안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2010년대에는 네. 지표를 뭐 한 5가지 정도를 썼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2020년대에는 뭐 지표를 뭐 한 10개를 더 늘린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익이 더 최적화되는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솔직히 차이가 없다. 솔직히 이게 그 이제 3개 지표를 쓰나 12개 지표를 쓰나 거의 거기서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서 거기다. 예. 예. 이대로 펀드를 만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죠. 근데 그거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요. 파이어족에 뭔가 여유? 아니 내가 그 짓 안 하려고 퇴사했는데 고객 관리 안 하려고. 그렇죠. 영업과 고객 관리 그건 제가 별로 좋아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그냥 뭐 내 돈 넣고 내가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그렇죠. 네. 진정한 투자자시네요. 투자는 이렇게. 네. 이 퀀트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 심리가 좀 그렇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수익이 많이 나면 좀 팔고 싶고 네. 손해가 극심하게 나면 네. 이거 본전만 찾아도 또 팔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매번 안 쳐다보고 네. 뭐 한 달에 한 번 본다든가 아니면 네. 뭐 리밸런싱 할 때까지 그냥 묻어놨다가 네. 그때 한 번 본다든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저는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두면은 장기적으로 수익 날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안 보는데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너무 자주 개입하게 되면은 네. 그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왜 조금 전에 왜 우리 두뇌는 그 잃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2개가 바로 그거거든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절대 못 팔고 이제 심지어 뭐 이 기업이 완전히 나락으로 하는 게 보이는데도 본전하면서 못 팔고 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얘가 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같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이 아름나게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10% 20% 오르면 파는 경향이 많아요. 얘가 다시 떨어져서 이제 본전 밑으로 갈까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책에 나오는 그 수익이 안 나올 겁니다. 보면은 20개 주식을 투자하면은 보통 한 12개가 오르고 8개가 떨어지는데 그 12개들이 좀 많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8개를 전부 다 커버하고도 이제 뭐 20% 30% 복리 수익이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기도 전에 다 팔아버리면은 당연히 그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왕이면 했으면 안 보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죠. 하기 전까지는. 아니 뭐 세상에 딴 거 할 거 많은데요. 뭐 굳이 그걸 봐야 되나요? 당연히 제가 봐서 오르면 저도 맨날 보죠. 근데 제가 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본다고 안 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게 내가 기업 20개를 딱 뽑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기업이 파산 직전이라는 얘기가 보여요. 저는 뉴스도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한 번 파산한 기업이 한 번 있었고 한국에서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명확한 악재가 보여도 그냥 냅둬라. 그게 이제 맞다고 그래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짜 이미 파산했으면 제가 더 이상 못 팔 거고요 아마 근데. 근데 뭐 그냥 그 기업이 뭐 요즘 어렵다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겨야죠 그냥. 가볍게 넘긴다. 그 퀀트에 대한 의구심이나 비난이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퀀트 얘기를 신나게 들었을 때 뭐 지금 내가 저녁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누가 아느냐.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셨는지요? 일단 이제 이 전략들이 그죠 과거에 다 훌륭한 전략들인데 미래에도 훌륭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백테스 수익으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미래 수익으로 밥을 사 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이 전략들이 사실 전부 다 공개된 전략들이잖아요. 이 책에서도 공개가 됐고 그 전엔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논문으로 공개되기 전 수익이랑 후 수익을 비교한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논문이 발표되면은 수익이 떨어진다가 맞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논문 발표 후에 수익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유는 미국 애들은 그 논문도 진짜 보거든요. 그래서 해치펀드에서 진짜 그거를 기반으로 돈을 돌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논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왜 모멘텀이랑 그 이제 저평가랑 그 우량주가 계속 미래에도 잘 나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 좀 서술을 했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그 인간의 편향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왜 이제 계속 오른 놈이 계속 오르는 건지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책으로 뭔가 전략을 공개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자기의 핵심 노하우를 남들과 공유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돈 잘 벌리면 너나 벌지 왜 이런 걸 공개해? 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네네네.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네네. 것과 맥락이 똑같은데 뭐 제가 공개한다고 전략 수익이 떨어지냐?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벤저민 그레엄 어르신의 전략도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워렌 버핏 선생이기도 하고 한 이제 90년 전에 그 전략을 만드셨거든요. 네. 90년 전에 만든 그 전략이 한국에서 계속 통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은 제 책보다 100배 더 팔렸거든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근데 계속 되는 거 보니까 이 책 뭐 몇만 부 팔린다고 해서 그 전략이 사라지고 죽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네. 네.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단 시작하는 분도 되게 적지 않나요? 아,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뭐 이 책이 예를 들면 10,000부 팔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작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500분이 아닐까 싶고, 그럼 5년 후에 가보면은 그 500분 중에 제 생각에 20명이 남아있을까 뭐 그러거든요. 그 20명이 이 전략의 수익을 낮추지 못해요. 네. 20명보다 많을 것 같아요. 뭐 100명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죠. 네. 우리 강한구님 계속 책도 낼 예정이시고 강의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이제 진짜 파이어족 강한구님 30대 예, 계획도 궁금해요. 일단 네. 올해는 이제 온라인 강의 하나 만들고 책 좀 2권 남았거든요. 자산 배분 책이 있고 파이어 책도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뭐 할까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유튜브를 더 키울지 아니면은 그 자산 배분 책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글로벌 관종이 될지 네. 아니면은 좀 사실 제가 근데 이 책을 써긴 썼지만 제 투자 실력이 100점 만점에서 40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공부할 게 좀 더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디에 좀 포커스를 더 둘지요. 네. 일단 책 2권은 쓰고. 아 그렇죠. 그건 일단 써야죠. 이따가 그거 넘겨야 돼 올해. 네. 오늘 저희는 이 책을 만나서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보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나고 재밌네요. 네. 매력적인 분이죠, 진짜. 네. 인간적인 매력도 철철 넘치셔서. 할 겁니까? 저는 진짜 할 거예요. 네. 가면서 컨택팅 결제합니까? 그리고 전 드리머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님께도 여쭤보고 해서 강의도 듣고 해서 숫자와 좀 이런 컨택팅을 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하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매일 열어보는 게 재밌어서 지금은 좀 즐기다가 나중에 금액대가 커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금액이 커지면 그때는 이제 안 보는 쪽으로 컨트로 좀 해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금액이 커질 것 같니? 이미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드리머님도 파이어족이에요. 지금 많이 아파요. 지금 많이 아파서 얘가 컨트롤 해야지 꾸준히 커질 거 아니야. 마음도 많이 아프고 주식창도 많이 아프고.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추락하는지 참. 아무튼. 열이 좀 다시 오르면 그래서 단위가 이제 좀 많이 커지면 콘트를 열심히 공부해서 적용해보는 걸로. 오늘 나와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강한국님 유튜브를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말씀하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꼈는데 저는 이게 좀 영상 편집하면서 좀 당기신 건가 싶었거든요. 아니요, 늘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엄청나게 이렇게 속사포시네요. 두뇌 회전이 빠르셔서 그렇죠. 근데 요즘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걸 어떻게 좀 느리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요즘 다들 1.5배속으로 보는 트렌드 때문에 강한국님은 그냥 정배속으로 보면 남들이 딱 원하는 속도로 다행이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다른 때보다 조금 녹화 시간이 짧은 편이긴 한데 내용은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오늘 빨랐기 챕터 나눠서 10챕터 나왔거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복리 투자, 복리 수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보도록 합시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